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링크 미디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태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차시에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총 8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4개 차시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 4개 차시는 마케팅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습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 라고 할 때 이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트래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게 웹으로 들어오든 앱으로 들어오든 이제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우리 사이트에 유입이 될 텐데, 이 들어온 사이트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이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마케팅의 성과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함에 있어서 사실 그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라는 것은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그 마케터 입장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딩을 그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알면 좋기는 합니다. 코딩을 내가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SQL이라든가 그 R 언어를 활용해서 이제 통계를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좋죠. 그런데 이게 컴퓨터공학과 4년을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그리고 이걸 배우는 시간 자체가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과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여쭤보면은 꼭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데이터에 제대로 접근하는 거는 그게 맞을 수가 있으나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툴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마케터 입장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가운데 이제 넣은 로고가 구글 애널리틱스 로고인데, 이 로고 주변에 보시면 다른 굉장히 많은 이제 로고들이 또 병풍처럼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로고들이 다 어떤 거냐면 우리 사이트 혹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온 그 트래픽을 추적하는, 그리고 이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수많은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으나 그 이미 만들어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툴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우리가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운데에 있는 로고인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아까 옆에 이렇게 펼쳐져 있던 수많은 이제 분석 툴들, 이 분석 툴들은 그러면 무엇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상황을 치환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사이트 혹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그 이제 사실 무언가를 판매하는 주체잖아요. 근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상황을 치환했을 때 이런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명동의 새로운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고 누군가가 여쭤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물류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DP라든가 그 외에 뭐 정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신경을 쓰셔야 이 가게가 오롯이 잘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게의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후 이제 마케팅이라는 영역도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프라인 가게라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 상황으로 지금 계속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또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 마케팅, 즉 한 전단지 돌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프라인 마케팅, 쉽게 얘기해서 전단지를 만약에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게의 고객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민입니다. 만약에 우리 옷가게가 뭐 여성 옷을 파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굳이 뭐 남성분들한테 이 전단지를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 가게를 홍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전단지를 그래서 여성분한테 돌리긴 돌릴 건데 어디에서 이거를 전단지를 뿌릴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동역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명동역 4번 출구 앞에서 뿌리는 게 효과적일지, 아니면 명동역에서 조금 걸어 나가 가지고 특정 그 백화점 본점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게 효과적일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전단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름이니까 지금 반팔옷 1+1 프로모션을 하겠다라고 넣을지, 아니면 여름에는 원래 롱패딩을 싸게 사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 FW 시즌에 대한 옷을 저렴하게 파는 프로모션 내용을 넣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의 고민을 다 마치고 우리의 양질의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딱 이제 거리에 뿌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게에 막 불도 켜고 손님들이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손님들이 사실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서 만든 전단지를 보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길 가다가 들어오신 건지, 그리고 설사 봤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들어오셨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측정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는 전단지를 어떻게 할지, 혹은 프로모션 내용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측정하려면 이 화면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손님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첫 번째, 손님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손님, 실례지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는 이제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그래서 길 가다가 뭐 인테리어가 이뻐서 들어와 봤어요. 아니면은 전단지를 보고 들어왔어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은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만 여쭤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오시고 나서 실제로 내가 이 전단지에 녹여놓았던 메시지가 작동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반팔옷에 대해서 내가 전단지에 막 내용을 넣었는데 막 이제 난방이라든가 뭐 롱패딩 이런 것만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마케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우리 가게에 들어오면은 이 손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하고 난 후에도 계속 이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사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좀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운이 좋아서 뭐 손님들이 갑자기 50명, 100명 이렇게 몰려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전담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한다는 의사결정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담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성함이 철수 씨라고 할게요. 그래서 철수 씨를 한 명 알바생으로 고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철수 씨, 우리 가게에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라고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철수 씨한테 이제 오더를 내리는데, 철수 씨에게 내리는 오더는 이런 게 될 겁니다.
자, 철수 씨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 그렇게 들어오신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그때 나한테 꼭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를 해야겠죠. 그래서 철수 씨가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상황을 온라인으로 치환을 해보면, 이 웹사이트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오프라인의 입장에서 가게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해주는 게 우리의 철수씨,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웹 혹은 앱 분석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이트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웹 분석 툴이 깔렸다라고 했을 때, 이 깔린 시점부터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툴들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수많은 웹 분석 툴 중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좀 이해하시려면 약간의 연대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가 발전해온 연대기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05년에 얼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얼친이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이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얼친이라는 회사가 이제 웹 분석 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얼친 애널리틱스거든요. 근데 이 얼친 애널리틱스를 구글이 2005년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최초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가 최초로 출범을 했는데 2009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윈도우 폰부터 조금씩 보급이 됐었는데, 그 윈도우 폰이 보급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웹을 분석하는 애널리틱스와 앱을 분석하는 애널리틱스가 좀 양분화돼 가지고 이제 발전을 각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앱을 분석하는 쪽은 궁극적으로 파이어베이스라는 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기존의 웹을 분석하는 툴은 쭉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으로 쭉 나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2020년 10월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그러니까 앱 분석하는 툴과 이제 웹을 분석하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라는 이제 새로운 버전의 이제 웹과 앱을 통합해서 출시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출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 4라는 거는 이전 버전이 사실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 추적하는 속성을 만들 때 앱과 이제 웹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었어요. 그 옵션이 이제 오피셜하게 이제 풀 런칭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널리틱스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왜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료라는 겁니다. 물론 구글 애널리틱스가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GA360이라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쓰셔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가 뭐냐면 그 한 달 기준으로 100만 히트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그 사이트 내에서 발생을 하면은 이제 GA360을 쓰셔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한 달 기준 100만 히트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던 이제 360을 쓰는 그 이제 사이트를 좀 생각해 보면은 현대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무신사라든가 11번가라든가 뭐 와디즈라든가 이런 딱 들었을 때 되게 큰 플랫폼 같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정도 되어야 그 360을 좀 이제 쓰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보다 조금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한, 그리고 조금 이제 여물어진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료 버전을 쓰시더라도 마케팅 인사이트를 뽑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무료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다가
잘 모르겠어요. 막 용어도 잘 모르겠고, 이거 뭐가 옵션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이게 워낙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의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구글을 메인 포털로 쓰는 해외 국가에서 그 빛을 발휘하는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구글의 이제 툴이다 보니까 구글이 만든 기타 다양한 이제 마케팅 툴들과 연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유실률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구글을 메인 포털로 활용하는 그런 국가들 향해 마케팅을 할 때에 구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만 제대로 활용을 하더라도 이 마케팅 풀퍼널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실 거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무료라는 부분에서 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를 제가 장표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럼 마케터 입장에서 이 애널리틱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왼쪽 이미지의 가장 밑에 있는 데이터 보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보관 기간이 최대 14개월까지밖에 보관을 못 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기간이 한 50개월까지 이제 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보관 기간이라는 것을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부한 관련 정보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비롯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웹 분석 툴들, 이 툴들을 좀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구글에서 얼마나 검색이 됐는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 파란색이 구글 애널리틱스거든요. 딱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검색량 자체가 거의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타 툴들에 비해서 이제 애널리틱스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 관련 정보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이 구글 애널리틱스 4가 2020년에 출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한 달이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 다양한 방면에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빠르게 낚아채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캐치업을 하느냐? 링크드인에 보시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글로벌 셀럽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검색창에 GA4라고만 치시면은 이 GA4를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제 상위 팔로워 제일 많으신 분들 몇 분을 이렇게 좀 저도 똑같이 팔로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애널리틱스에서 뭔가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신나게 막 본인들이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자, 이런 게 출시가 됐다, 너네는 몰랐지? 하면서 막 이렇게 포스팅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걸 보면 됩니다. 예. 그냥 이분들이 정리한 거를 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저번 주에는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됐구나 라는 부분을 굉장히 손쉽게 캐치업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이 관련된 수많은 정보 중에 좀 이렇게 제가 필요한 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 나는 이걸 공식 사이트에서 오피셜하게 나오는 그 문서를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오른쪽 그 이미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애널리틱스 고객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 치시면은 그냥 여기는 바로 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라는 페이지를 보면은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우리가 업데이트 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한국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랑 영어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랑 그게 업데이트가 올라오는 기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같은 날에 캡처한 이미지거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한국 사이트에서 캡처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어 사이트에서 캡처한 건데, 똑같은 날에 했는데 이제 한국 사이트에서는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게 이제 4월 6일자로 이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영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해준 게 5월 2일자로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업데이트가 딱 됐다 그러면은 그 영어로 먼저 올려요. 그리고 이것을 각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번역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해당 언어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늦게 되면은 늦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최대 2달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직접 구글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빠르게 오피셜 문서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애널리틱스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한국어로 확인하시지 마시고 영어로 확인을 해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강점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출시한 이제 프로덕트들입니다. 굉장히 플랫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사실 뭐 글로벌리하게 쓰이는 플랫폼도 있고 아닌 플랫폼도 있겠죠. 그런데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툴들이 굉장히 연동성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툴들이 글로벌하게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구글 애널리틱스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이어서 이제 풀퍼널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애널리틱스를 쓰기는 쓰는데 이거를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그먼트라는 건데요.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번 차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먼트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 세그먼트는 이제 조각, 부분, 분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마케팅에서 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막 하잖아요. 막 분할해가지고 얘만 이렇게 쪼개서 딱 보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그먼트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튀어나온 거냐? 우리가 웹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웹 분석 툴을 심어놨어요. 심어놨으면 이 웹 분석 툴 입장에서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내가 심었는데 뭐 남자 데이터만 수집하고 여자 데이터는 수집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오신 분들 다 수집해야지.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사이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얘는 항상 극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계인이라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외계인이 있어요. 근데 이 외계인이 참 이제 판타지적으로 지구라는 행성과 그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지구에 자기들이 먹는 거를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외계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구에다가 뭔가를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당연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먹을 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장, 지구라는 시장을 조사를 할 때 이거 어떻게 쪼개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이 단계를 한번 쭉 볼 텐데 첫 번째, 지구를 통째로 봤다 라고 하면은 이 지구를 통째로 봤을 때 이제 이 외계인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씹어먹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대륙권으로 쫙 쪼갰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또 쪼개질 거냐면 저 수많은 대륙권 중에 아시아라는 대륙을 보니까 빵이라는 것보다는 밥이라는 거를 주식으로 먹는구나 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권 내에서도 국가별로 쪼개보면은 저기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쌀보다 좀 더 찰기 있는 그 쌀을 활용해서 밥을 먹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 또 이제 뭐 지역별로 혹은 뭐 다른 연령별로 나누어 버리면은 기타 더 훨씬 더 이제 판매에 가까워지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세그먼트라는 거는 사실 이제 쪼개면 쪼갤수록 그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구체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마케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케터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외계인이라는 거는 너무 포괄적인 예시였으니까 조금 현실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체 A와 매체 B를 활용해서 광고를 노출을 했는데, 매체 A에서는 광고 노출이 1000회가 되는데 구매가 300건이 발생을 했고요. 매체 B에서는 광고 노출이 1000회가 되는데 구매 수가 400건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구매율로 보면 매체 A는 30%고 매체 B는 40%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광고 담당자한테 누구야? 매체 A랑 매체 B랑 광고를 집행해 봤을 때 어떤 매체 효율이 더 좋았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매체 B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런데 이거를 쪼갰다 라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체별 데이터를 배너 광고를 통한 구매율과 동영상 광고를 통한 구매율,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해 가지고 데이터를 봤다라고 했을 때, 배너 광고를 통한 구매율도 매체 B보다는 매체 A가 높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를 통한 구매율도 매체 B보다는 매체 A가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하고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쪼개야 더 나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차시는 이렇게 좀 중요한 개념들을 좀 잡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차시부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